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0년 11월 8일, 네, 저녁 1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이 전차남 종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전차남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방에 계신 회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미운 오리 종목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렇게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뭐 주가가 뭐 하락한다, 제 의견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손실 중인 종목은 후에는 자신이 매매하다가 손실을 입으실 수 있는 종목이 거의 100% 중에 90% 가까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에 대한 본 영상에 대한 종목 의견은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한 번씩은 꼭 들어보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그런 식견이 좀 늘려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전차남 체험방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요청하셨는지, 분석 요청하셨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운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동제약, 그리고 짜라짜짜짜님께서 말씀하신 텔레칩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LVMC홀딩스, 그리고 호리님께서 말씀하신 앞타머사이언스, 성투맨님께서 얘기하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은날님께서 얘기하신 엔지캠 생명과학, 네, 한자님께서 얘기하신 상지카일룸, 흥나게 살자 야스 그리고 나나님의 가스텔 바작 연님의 가비아 일봉 주봉 월봉의 KPM테크 그리고 도솔님의 동아약품까지 이렇게 총 13종목을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렇다면 매운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동제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닥 거래소 종목이고 일단 시총이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종목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추천을 드릴 때 제가 딱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최대 주주의 지분 이거를 가장 크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총을 보는데 일단 시총은 합격입니다. 이 경동제약은요. 제약바이오 회사치고는 시총 3천억이면은 일단 위험한 회사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보면은 이게 최대주주의 지분이 44% 정도가 있고 자사주가 10% 정도 있어서 한 54%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좀 이 회사는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게 일단 지분 구조로 봤을 때요. 유기성 외에 37인이 네, 지분 44% 정도 있습니다. 네, 일단 유기성 씨가 지분은 높겠죠. 하지만 그 외에 뭐 30명 정도가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개인들의 주식 수가 한 45%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굉장히 많죠. 네, 주요 주주들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그런 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분 구조는 복잡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운짜장님께서는 현재 손실 중이시고 또 비중이 40%나 되는 좀 비중이 좀 높은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경동제약은 섣불리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동제약이 덱사메타손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그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즉 한마디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죠. 네,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덱사메타손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한번 상한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같은 경우가 좀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좀 수급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이런 부작용 현상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동제약은 섣부르게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는 건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하고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합성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로만 됐지 지금 상원 미국은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인원들로 전부 다 가득이 찼고
우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보다 상원 의원들이 더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한마디로 좀 경동제약은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의견 중 하나 중, 또 11월 6일에 이게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11월 6일에 제가 일정을 한번 보았는데, 11월 18일이죠. 일단 이 회사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했고, 그리고 11월 18일에 신주 상장하는 회사의 물량만 하더라도 45만 주가 신주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 45만 주가 6,637원에 신주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1월 18일 전후로 해서 주가는 한 번 더 하락 나올 겁니다. 왜? 신주 상장했을 때는 당연히 기존 주식수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11월 18일 이후에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은 60%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이슈 103알타손 이슈가 부각돼서 다시 이 경동제약이 시장에서 슈팅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매도하실 때는 분할로 매도하셔서요. 수익 내시면서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 의견입니다. 홀딩 의견 드리면서 12월 18일 이후에 추가 매수하자. 그리고 이슈 부각해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수익 매도하자.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짜라짜짜님의 텔레칩스 보도록 할게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지분,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 되고,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은 한 23% 정도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분이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유통 주식 수익률은 한 70% 가까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 회사를 좀 그냥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아서, 한마디로 좀 회사가 튼실한 기업이다라기보다도 개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텔레칩스 우리 짜라짜짜님께서 한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정도 손실 중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회사긴 한데요. 네, 다른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크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는 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텔레칩스요. 그리고 회원님의 LVMC 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2,600억이고요. 나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 회원님께서 비중 40%, 네, 비중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일단 매수가가 현가 대비해서 너무 고점인 게 좀 흠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그냥 결론용 말씀드리면은 일단 홀딩 하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홀딩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왜냐면 조 바이든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조금 주장하는 정책 중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추진한다고 하는 정책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주자라고 하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오를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주가에서요. 그래서 이슈 부각돼서 슈팅 한번 나올 때 조금 비중 분할로 매도하셔서 좀 수익도 챙기시고 현금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리님께서 말씀하신 앞타머 사이언스 26,000의 비중 50%. 제가 분명 체험방에서 수익 중인 종목은 종목 분석 못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놓쳤나 봅니다. 일단 호리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폐암이랑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현재 10% 이상 수익 중이고 비중 50%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때 주가가 3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왜 매도를 안 하셨는지 네, 조금 의아한데요. 일단은 수익 매도하셔서 수익 났을 때 수익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1조 6천억이죠. 네,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최대 주주의 지분이 63%나 되고 국민연금의 지분도 5% 되죠. 일단 국민연금의 지분이 5% 정도 되는 회사들은 일단 크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또는 하락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은 꾸준히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 이상 수익권일 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죠.
자, 좋은 날림의 엔지캠 생명과학 14만원대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상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12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한번 슈팅 나왔을 때 12만원을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게 신약 물질을 다시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약 물질을 재창조해야 된다, 재창조해서 이 코로나19로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나요? 네, 아무튼 이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매수가가 14만원대로 굉장히 높죠. 비중도 70%고요. 물타기로 조금 하셨다고 하는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네, 이전과 동일합니다. 한 12만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한번 슈팅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0% 부근 정도 온다 하더라도요, 조금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종목, 네, 제2의 제일약품이나 또는 제2의 제일약품이나 그리고 제2의 엔지킴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올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원대 왔을 때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님의 상지 카일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지 카일룸은 좀 잡주 중 하나인데요. 네, 이 종목은 조금 예전엔 제가 강력하게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상지 카일룸은 시총 800억 정도고 코스닥 거래소 종목에다가 최대 주주 지분이 13%밖에 안 돼요. 네, 개인들의 주식수 비율이 86%나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많이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는, 한마디로 개인의 매수세나 매도세에 쉽게 흔들리는 회사 중 하나이죠. 이 상지카일룸 같은 경우는 또 간계사가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한번 슈팅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도 항상 윗꼬리를 달고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상승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지카일룸은 지금 매수가 1560원에 비중 15%인데 그냥 가감하게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뒤도 보지 마시고요. 가감하게 매도해서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한 달 뒤면은 연말이고요. 그리고 연말이 끝나게 되면은 각 상장사들은 2020년에, 네, 한마디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2021년 2월인가 3월 달에 이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보고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상지카이lum은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야스님. 흥나게 살자님의 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야스 같은 경우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더라고요. 이 야스는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 47%, LG 디스플레이 지분이 15%, 시가총액은 1,600원인데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에 종목을 추천한다면은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흥나게 살자님께서는 이 회사 조금 매수가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건 비중이 10% 정도인데 오히려 비중은 좀 30%, 40%까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고, 네, 저는 이 회사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15,000원 이상으로 더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매수해서 홀딩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체는 종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들 다 매도하고 뭐 VIP 가입, 유로 가입해라 이런 의견 안 드립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고 나서 정말 좋은 회사다 하면은 홀딩하고, 그리고 목표가도 방향성도 제시 드리니까는요. 이 전체는 종목 분석 이 영상 잘 활용하셔서 우리 흥나게 사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나님의 가스텔 바작 12,400원의 비중 30%. 이거는 보나마나 그냥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가스텔 바작은 과거에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낮고요.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 종목에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자체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셔서 조금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나님께는 죄송한 의견이지만요. 자, 그리고 연님의 가비야 보도록 할게요. 이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는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우리 연님의 매수가는 굉장히 높은데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회사 비중 더 늘리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비아는 클라우드 사업을 직접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가비아는 5G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나중에라도 크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손실이
뭐 심하시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은 30% 또는 40%까지 늘리시고 평균 단가는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낮추신 다음에 이 회사 목표가 2만원 이상 보고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 주봉, 월봉님의 KPM테크 4,000원 비중 30%. 이 회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도하자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한마디로 휴마니젠 관련주죠. 이 미국 주식을 보면은 휴마니젠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KPM테크 역시도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휴마니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더나, 길리어드, 하이자 이 미국의 3대 제약바이오 회사,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휴마니제는 어떻게 보면 소위 좀 소형주입니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일봉, 주봉, 월봉님 빨리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약바이오가 차익 매물 나올 때는 말 그대로 무섭게 차익 매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손실 심하시지만은 빨리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이 회사는 시총 4천억 가까이가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로 재무도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솔님의 동아약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시총이 5천억인데, 일단은 저는 홀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도솔님께서부터 매수하신 매수가 이상으로 저는 다시 한번은 상승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로 어떻게 보면은 첫 부각받아서 좀 시장에서 상승 나온 건데, 앞으로는 좀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다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를 비롯해서 미국의 1일 확진자 수도 기존 4, 5만에서 3배 가까이 13만 가까이로 1일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취임하고 나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백신 개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쪽으로 조금 경기 부양책을 좀 가감하게 투입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치료제로 분류가 돼서 29,600원까지 상승 후에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슈팅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40%까지 늘리시고요. 평균 단가는 낮추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낮춰보십시오. 그리고 이슈 부각돼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해가지고 수익도 챙기시고 현금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총 13분의 좀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13분의 종목을 분석해드렸는데, 네, 물론 제 의견이 전부 다 100% 맞진 않습니다. 네, 지금 본 종목에 대한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분석을 한 제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주관적인 의견을 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영상 내용이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종목 분석을 다시 한번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네, 본 영상 댓글에다가요, 네, 닉네임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주 일요일에 댓글 확인해가지고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네,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